이번에는 저희가 화면 안에 영상 안에 효과를 넣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디오에 해당해서 오디오에 해당해서 각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 이거는 좀 필수적이라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뷰어 창이 보입니다. 이때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면 우측에 인스펙터 창에서 비디오 인스펙터 항목이 보여요. 인스펙터 항목에서 보시면 파일 이름이 인스펙터의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인스펙터 창이 확장,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컨버지트 해당하는 합성 모드로서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블렌드 모드를 할 수 있고 블렌드 모드에 해당해서 다음 챕터부터는 얘네들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오퍼시티입니다. 오퍼시티는 내가 화면에 대한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라는 뜻이 100%니까 나는 화면이 다 보이지만 얘를 내리면 아래에 있는 장면으로 비춰서 보인다는 거죠. 그냥 기름종이 느낌으로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겹쳐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옵션을 이용해 오디오의 키프레임을 지정하는 것처럼 이 키프레임이 뭐다? 시간에 맞춰 난 플레이헤드 이 시간에 맞춰서 키프레임의 변형값을 두 개를 줘서 서로 그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처럼 오퍼시티 또한 옆에 보시면 똑같은 add 키프레임이 존재하고요. add 키프레임을 이용해 적용 플레이헤드를 이동시켜서 일정 시간 이후에 나는 변화된 값을 보여줘 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 마른 목골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리셋은 유턴 이거 스피드 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봤죠. 자, 두 번째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은 화면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화면을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가운데를 XY 기준으로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뷰어 창 안에서 제가 이건 수업 내용이기만 하지 권장은 아니에요. 홀리존을 이용해 중심을 보시면서 내가 X 쭉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 0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Y축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대각선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래 보시면 로테이션은 화면의 회전 그리고 아래 보시면 스케일 화면의 크기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X축만 Y축만 따로가 됩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쉽게 보시려고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위에 보시는 요 네모 가이드를 눌러주시면 뷰어 창 안에서 가이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기능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뷰어 창 좌측 하단에 보시면 똑같이 네모렇게 되어 있고 세모를 눌러주시면 트랜스폼 이 부분이고 단축키로는 Shift T를 눌러서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던 Shift T 누르시면 손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손쉽다는 게 바로 중심축을 이동하면 포지션 값이 달라지는 거고 모서리를 자꾸 늘리면 당연히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고요. 한 가운데 있는 이 뾰족 튀어나온 거 얘를 잡아서 가까이 움직이시면 빠르게 멀리에서 움직이시면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취해져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앵커 포인트 중심축이죠. 앵커를 이용해 짜자자잔 중심을 서로 다르게 한다면 내가 일정 시간 안에 움직임을 지금처럼 고정을 시켜 놓고 내가 영상이 들어오면서 만들고 싶어요. 회전 각도만 주면은 플레이를 해보시면 키프레임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꼭 던을 눌러주세요. 이 안 눌러주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제가 원하는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 꼭 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초기화할 때는 언제나 리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기능은 지금처럼 내가 화면에 보이는 구간만 딱 부러지게 보여줘요. 검은색이어서 헷갈려 하셨던 분은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화면 안에 어느 정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똑같이 키프레임이 존재합니다. 키프레임인데 얘는 전부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저희가 트랜스폼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키프레임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나서 왼쪽과 오른쪽은 키프레임에 대한 위치를 이동하면서 플레이 헤드가 이총이 되고, 또한 여기 우측에서도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리셋을 하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얘를 눌러주시면 리셋이 되고요. 아래에 보시는 크롭은 잘라내기입니다. 화면을 잘라낼 때 똑같이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편한데, 가이드에 보시면 트림, 크롭, 키나번이 있습니다. 우선은 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트림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잘라내기예요. 자, 보시면 레프트 잘라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 패드를 이용하지 마시고 숫자에서 클릭 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충분하게 잘려요. 내가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서 라이트 또한 마찬가지, 탑 또한 마찬가지. 뷰어 창에서는 이 파란색을 눌러서 잘라낼 수가 있고, 동시에 아래에서 잘라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크롭이라는 부분이 좀 재밌어요. 크롭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또 다시 크롭 창으로 바뀌었는데, 크롭은 내가 원하는 부위를 드래그를 통해 선택 후 던을 누르시면 그만큼 잘리면서 확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확대가 됐는데 스케일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리셋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세 번째 키나 번을 이용해 주시면, 키나 번은 꼭 가이드를 켜주세요. 그래야지 한눈에 보기가 편합니다. 시작과 끝이 보여요. 이 부분에 해당해서 제가 키나 번을 이용할 거예요 라고 해서 뒤에다가 두고 시작과 끝 부분에 해당하는 키나 번을 결정해야지 라고 했을 때, 난 시작은 넓은 샷이지만 끝날 때는 할아버지 얼굴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 헤드에 따라 위치에 따라 시작과 끝 지점이 점점점 줌인이 들어갑니다. 자동이에요. 이거의 장단점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해 할 수가 없고, 속도는 컷의 길이에 따라 확 달라진다는 거죠. 속도가 컷의 길이에 따라 영향이 가니까 좀 보시면 이런 느낌과 길게 해서 뽑으면 천천히 들어가는 느낌과, 예,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자막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빠방 빠르게 움직여야지 라고 했을 때 귀찮으니까 키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키나번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자막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영상 내에 있는 화면의 기울기입니다. 화면의 기울기에 해당해서 쇼를 이용해서 여기서 수치로 움직이는 것보다 꼭 가이드를 이용해 주시면 화면을 어떻게 비틀어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여기 사람 서 있어도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소개하거나 뭔가를 넣을 때 사용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예능이나 어디에서 많이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화면에 맞춰서 내가 무엇이 텍스트가, 이런 텍스트가 기울게 돼 있는 거, 담벼락에 맞춰서 또는 창문에 맞춰서 어디에 맞춰서 기울기에 맞춰서 내가 화면 위에 넣고 싶을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스티븐 라이징입니다. 화면에 약간 흔들림이 있는 영상 실제로 잡아서 제가 선택해서 가지고 와서 이 클립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비 오는 날 찍었고, 앞에서부터 보시면 화면이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거 보기가 싫으시면 저희가 카메라의 손 떨림 방지 기능을 이용해서도 찍을 수가 있고, 핸들로 되어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저희가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영상 내에서도 스티븐 라이징을 이용해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작업 중이에요 라고 뜨고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보완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보완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원해, 화면을 좀 키워줘서 흔들리는 걸 방지하고 트림 모드로 해서 흔들림 없이 해줘. 트림 모드까지 활성화시키고 난 뒤 플레이를 해주시면 흔들림 없이 잘라낸 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실 때 화면에 해당해서 카메라 원본에 롤링 셔터라는 기능에 롤링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화면이 약간 뭐 울렁울렁 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 울렁울렁 거리는 것들 잡아낼 때도 여기서 이용해 주시면 손쉽게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상에 있는 화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프리퍼런스 안에서
배경을 화이트로 함으로써 뒤에 있는 게 보이도록. 자, 사진이 세로 기준으로 화면 차기 때문에 가로가 남아요. 이럴 때는 클립 선택, 나는 가로 기준으로, 핏이 아니라 fill, 핏은 세로 기준, fill은 가로 기준으로 화면 채움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진을 DSLR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해상도가 6000대 4000인데 이 녀석을 프로젝트 내에서 1대1로 픽셀 비율로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건 none 해주시면 픽셀 비율에 맞춰서도 넣을 수도 있고, 세로 기준에 가로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영상 채움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인스펙터로 오셔서요, 그 전에 비디오 인스펙터에 있는 걸 전부 다 초기화 리셋을 통해 다 리셋을 했고요. 오디오 부분에서는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륨이 어떻게 됐죠? 자동으로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볼륨 레벨이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한 키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는 이퀄라이저 모양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EQ, 사운드 EQ를 조절할 수 있고 31밴드까지 EQ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밴드가 생기고 이퀄라이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뜨고요. 아래에 보시면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 아날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이 부분이 무슨 의미다? 바로 임포트를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했던 이 옵션 값이에요. 오디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잡아주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도 따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옵티마이즈도 비슷한데 굳이 임포트를 할 때 모두 다 갖고 와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할 때 만약에 100개의 클립을 갖고 왔을 때 막상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편집을 해보면 한 30개, 20개밖에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프로젝트 내에서 커맨드 A를 이용해 전체 클립 선택한 이후에 이 아날라이징 요술봉을 눌러주셔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이 적용된 걸 사용하고자 한다면 앞에 있는 V자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고요. 라운드는 공간의 울리는, 노이즈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휴는 전기 노이즈 음을 잡아내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펜은 오디오를 기준으로 노모 또는 스테리오, 레프트, 라이트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오디오를 스테리오를 나눠서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의 소리 차이를 줄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서라운드를 이용해 나는 5.1 채널에 해당하는 오디오 소리를 돌리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도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0에 해당하는 오디오 소리를 스테리오 소리를 5.1 채널로 가상화시켜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팩트 창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를 스테리오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듀얼 모노로 강제로 모노 채널을 다 일일이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소리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멀티트랙으로 녹음한 파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할시켜서 사용을 하고 조작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